국제제일 처벌법 이렇게 또 시행되고 나서 또 반대급부로 안 좋은 관련된 또 직종에 있는 사람들 또 구직도 많이 늘고 이래서 좀 우품이다 좀. 네네네. 네.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작년에 이제 시행되고 나서 네. 시행이 아니라 제정되고 나서 시행되기까지 1년여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예상했던 그렇죠. 것이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더 헷갈리고 지키기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그대로 되는 것 같아서 자,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요. 네. 백경대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훈남아버님 또 오셨네요. 여기 저기 다른 분들한테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2학년으로 편입한 배경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교육계 관련해가지고 좀 어떠세요? 지금 3주차 이제 하고 있는데 2주차까지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그간 있었던 얘기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3주차부터는 좀 생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신규자분들이 오실 때나 네, 공골격대지랑 관련돼서 네,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네, 막상 이제 교육을 하는 제가 뭔가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뭔가 네,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 해주겠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수업을 좀 음, 수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강의를 잘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좀 더 이제 갑자기 볼륨이 확 줄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셨구나. 이번 학기에 근교육계 부담자격 관리하면서 그 주차로 따지면 8주차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가요. 제가 실습이요. 실습을 다 찍어 실습을 찍는데 몇 날 며칠 찍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아닙니다. 들 정도로 그 이제 보시겠지만 뭐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제가 실습하려고 이제 다 이거 안 보이나? 예, 이게 이 두 장 해가지고 이렇게 6주차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촉진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 찾는 것도 하고 테이핑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그거 관련해가지고 각각 이제 해부학적으로 접근도 하고 생리학적으로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많고 슬라이드가 우리가 지금 26강 체제잖아요. 13강 체제가 아니라 26강 체제인데 그러니까 한 주에 두 강씩 가는데 이 슬라이드가 제가 교환 구성하다 보니까 거의 200 슬라이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떡하나 막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할 게 많아가지고 거기다 실습까지 같이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테이핑도 한 몇 박스 쓴 것 같아요. 전신 다 붙이고 막 이런 것도 설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근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통증도 많이 호소하고 하시는데 가장 좀 그런 분들 대할 때마다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긴장이 많다 보니까 통증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데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본인이 내 몸인데 몸이 어디가 이상이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몸에 긴장이 많아서 근육들도 단축되어 있고 결합들도 이상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펠페이션 촉진을 같이 해보면 굉장히 좀 시원해하시고 좋아하시고 신기해하고 통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랐다.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쪽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깨에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고 우리가 또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하고 있는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핑이 또 직접 이제 테이핑을 해드리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좋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스트레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같이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실습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대상 자체가 우리 몸 아니겠어요? 근골격계는 우리 몸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습이 키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실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같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영상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주변에 가족분들한테도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그걸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래야 사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예대한 학우님. 예, 교수님. 네네. 그 실제로 그런 국가교육과 관련해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현장에. 자기 몸이 평생 써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네. 예,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일하는 방법, 어떤 작업을 하는 방법, 어떤 장비를 다루는 방법, 조종하는 방법, 뭐 서류 정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배우는데 네. 정작 내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저 내 몸의 감과 느낌으로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듣는 짬짬이 지식을 가지고 네. 의사한테 돈 갖다 주면서 내 몸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면서 내가 또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내 몸의 굿 컨디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내 몸이 어떻게 숨을 쉬고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고 또 내가 좋은 컨디션을 가지려면은 또 내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체액이라든지 체온 유지라든지 그리고 피로 물질이 쌓였을 때 어떻게 그런 것을 순환시키고 또 일상에서 피로 물질이 쌓이는 메커니즘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직업마다 다 네, 다르니까 네. 여기에 네네. 이제 근수축이라든지 또 근수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뭐 복잡하게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아 이런 원리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면 네. 아 많이 썼을 때는 아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펌핑과 스트레칭 간의 어떤 그런 그 함수 관계에서의 그 뉴트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릴렉스하게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네. 그 포맷만 좀 알아놔도 상당히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심원기 학우님 혹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중에서 특히 어느 쪽 근육이나 뭐 아니면 결합 쪽에 어느 쪽에 통증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이렇게 하는 작업이 좀 중량물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이게 뭐지 나 엘보가 지금 여기 아파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 어디 바깥쪽이 안쪽이요? 바깥쪽. 바깥쪽 외상가 쪽에. 네. 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이게 좀 계속 한 몇 년을 다녀도 낫지를 않고 막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일반 정형외과 가가지고 무슨 그냥 찜질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뭐라 그랬더나 그거. 도수 치료 받고 전기 치료 받고 막 이런 거야? 네,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나요. 안 나서 가지고 그냥 한 3, 4개월 다니다가 또 안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좀 많이 좀 무거워 중량물이다 보니까 크레인을 네. 들긴 들어도 인력으로 하는 작업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그게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무리가 좀 많이 가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요번 한 학기 동안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실습이나 이런 거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강현 학우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외자세요? 네, 외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지금 저기 대기신가 봐요. 네, 퇴근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뒤에가 서재인가요? 되게 책이 많은 것 같은데. 꼬마 방입니다. 아, 꼬마 방이 저희 집보다 큰 것 같네요. 처음 뵙는데 혹시 저기 산업안전공학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기 제가 처음 뵙는데 혹시 네네. 학과가 어디 학과신지? 아, 산업안전공학과 맞습니다. 아, 요번에 네, 그러면 이번에 편입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웬만한 분은 제가 다 아는데 백윤기 학우님도 알고 제가 조관식 학우님은 지금 또 보안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보안에 걸려서 지금 얼굴을 못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는데 처음 뵈가지고 네. 네. 혹시 지금 금고역계 쪽으로 어디 이상 있는 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실제로 운동 치료를 이렇게 해보면요 가장 좀 큰일이다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이게. 음. 몸에 기능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게 기능 부정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게 정말 큰일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8주차부터 실습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뭐 어디 부분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비디오만 보지 마시고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번에 앞강은 스튜디오에서 찍고 뒷강은 제가 이제 그 운동 공간하고 제 연구실에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동하는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고 촉진하는 거 그러니까 촉진해서 테이핑 붙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국소 부위 스트레칭부터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실습하는 영상을 제가 직접 편집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넘겼거든요. 근데 편집하면서 제가 몇 번을 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혹시 어딘가에 녹음되어 있는 내 목소리 듣고 되게 어색한 거 느낀 적 있으시죠? 내가 알고 있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제 영상 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저 덩어리는 뭐야? 쟤 왜 이렇게 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제가 그 느낌이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던 느낌이었는데 예전에 그와 유사한 느낌을 어디서 받았었냐면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 뭐 새롭게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여의도 갔다가 이제 압구정 가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중국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으라고. 뭐 가격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거나 먹어라. 그래서 진짜 그 툭불 그 등심 먹으러 이제 압구정동 거기 가서 딱 어디 식당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딱 들어갔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주변 시에 저쪽 끝에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아우라는 봐야지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 분위기가 저게 왠지 뭔가 여태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딱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차마 못 돌아보겠어. 뭐 돌아보면 좀 내가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강의에서 제 모습 보셨지만 제가 등치가 작은 편이 아담한 편은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네, 맞습니다. 걸어가는데 왠지 저쪽 딱 방향에 누가 딱 있는 것 같아서 뭐지? 이런 뭔가 압박이 느껴지는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딱 돌아봤는데 그냥 인정하게 되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그 사람한테 가서 마침 또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사진 좀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저기 중국에서 온 손님인데 형님하고 같이 사진을 좀 찍겠다 그러는데 사진 찍어주시죠. 그랬더니 보통 이 셀럽들은 그런 부탁하면 자기 이미지 때문이라도 어떻게 하죠? 기꺼이 찍어주잖아요. 그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선수입니까? 아니 운동선수 아니에요. 운동선수, 예전에 운동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비주얼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김영식 의원이 어떻게 알았어요? 마동석, 마동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동석이 실제로 제가 실제로 그때 딱 보면서 느꼈던 건 또 뭐가 있었냐면 키는 저보다 좀 작은데
뭐라 그러지? 사람이 좀 겁난다 그런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사람이 되게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중국 손님이 와서 사진 찍겠다 그랬는데 됐다 그래서 그때 갔는데 본인 매니저하고 둘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긴 좀 그러니까 제가 또 키보드 워리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됐는지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럼 보통 어떻게 찍죠? 보통 사람들은 사진 찍겠다 그러면 둘이서 쓰세요. 그러면 누군가 제3자가 찍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마동석 씨는 핸드폰 줘봐.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셀카로 둘이서 띡띡띡 찍고 됐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명할 때는 아니었고 그게 한 2013년, 2014년 이때였으니까 지금처럼 지금의 어떤 그레이드의 배우는 아니었고 네 아무튼 그 다음부터 마요미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섭는지 말도 실제로 보면 무슨 개뿔이 무슨 마요미 실제로는 장난 아닌데 그래서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딱 개봉했을 때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몰입했어요. 나는 그 캐릭터 그대로의 마동석을 봤지 않습니까?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막 보게 되는. 네. 근데 그 모습을 얼마 전에 제가 제 모습 실습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저를 보면서 좀 저 덩어리 또 뭐야 저거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궁금하죠. 실습 영상 보고 싶죠. 8주차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가니까 한번 중간 거서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1주차부터 이제 1강, 그러니까 1강부터 12강까지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13강부터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실습이 들어가니까요. 그 관련된 거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 치료도 해봤는데요. 그 치료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모아서 엮어놨으니까 한번 실습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진짜 따라 하시면서 제 몸으로 체득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가끔씩 요새는 뭐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제가 근구역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디 협회에 가서 강의를 하든 외부에 강의를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안전보건 강의는 앉아서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랑 하는 근구역계 관련된 이런 강의는 저랑 같이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도 찾아내고 그런 걸 더 이렇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건이 마련이 되면 테이핑도 같이 붙여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좋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분명히 좋으실 것 같고, 요새 들어서 또 우리가 활동량이 많이 줄었고 또 자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몸에 이상이 많을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요번에 좀 내용을 좀 약간 방대하게 구성한 것 중에 하나가 근구역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게 해부학이거든요. 해부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넣다 보니까 좀 강의 분량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슬라이드 양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가시카구님 계시나요?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조가시카구님 이게 약간 하그님 얼굴 못 보니까 얘기하면서 지치는 것 같아요. 아유, 백윤기 하구님도 막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막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가면 쓰고 나 혼자 이렇게 버려진 느낌이 들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제가 느낀다고 아닙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런 걸 느끼고요. 저는 그-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기 하구님 저기 보안은 언제쯤 풀리나요? 아, 여기가, 여기 네. LG잖아요. 네. LG가, 들어오면 카메라가 막힙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계속 근무하시는 시간이세요? 아니요, 저희가 연장이 있어서요. 아, 오늘 연장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네요? 예, 교수님이 원하시면 연장이고 뭐 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분위기 와가지고. 이상해지니까요. 우리 하구님 원하시면 제가 여기 이거 10시까지 한 다음에 11시에 다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그 보안 해제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아, 이제 여기 보안은 이제 밖에 나가야 해거든요. 11시에도 안 나가세요? 아, 10시에 나갑니다. 아 10시에 나가시면은 네. 11시는 근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아, 교수님 두 분이 하시면 됩니다. 대경이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계셨구나. 쭉 하고 있겠습니다. 좀 전에 그 멘트. 근데 백유기 아버님 왜 갑자기 카메라를 끄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예. 아, 교수님. 네. 그 근골격계를 좀 이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오늘 그 테이핑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걸 좀 이용을 해봤었는데 그 테이핑이 교수님 네. 네. 저희가 파스를 붙이고 그러게 되면 그런 효과가 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테이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그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 네.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느낄 수 있게끔 되는지 그게 테이핑이요. 그 테이핑은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거의 번지지 않게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테이핑이고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테이핑은. 아무튼 뭐 효과가 일단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네. 일단 테이핑을 나중에 그 실습할 때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제가 또 교환에도 테이핑 그 내용도 다 실어놨거든요. 네네. 이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예. 그 저기 8주차부터 실습 영상은 제 모습이 좀 거슬릴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또 비주얼로 우리 승부 안 하니까 또 네, 괜찮습니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운동하는 것도 많이 넣어놨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 가서 여러 교육도 받아보고 했을 때 제가 꼭 들리는 데가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면 제가 피트니스 센터를 꼭 들려서 저는 운동을 좀 많이 직접 하는 걸 좋아해서 예. 그 피트니스 센터 가면 거기 벽에 같은 체인점도 아닌데 항상 거의 비슷한 그림이 붙어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 가면 어떤 그림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어떤 거? 우리 강연은 피트니스 센터 그 외국에는 또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되게 피트니스 센터 가면 제가 미국이나 이런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봐도 저는 처음에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보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안 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비슷해. 제가 큰 편이더라고 가니까. 근데 빈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흔하게 안 보이는데 이제 미국에는 좀 흔하게 보이는 정도지. 거기서도 좀 큰 편이었는데 이제 운동하러 가면 벽에 항상 뭐가 붙었냐면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젊은 시절, 그러니까 미스터 올림피아 막 하던 시절에 그런 사진이 붙어 있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딱 하면서 정면에 밑에 이렇게 글이 하나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쉐럽 스쿼트 이런 닥치고 스쿼트나 해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실제로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운동 치료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실제로 많이 지도도 해봤는데 우리 몸에서 어쨌든 우리가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움직임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 면역 기능을 다시 또 리셋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근데 하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용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또 스쿼트예요. 스쿼트라는 운동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스쿼트 동작을 제대로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폐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에 있어도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운동을 어디서 접하는가 봤더니 운동을 유튜브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운동의 형태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도 많고. 이번에 실습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스쿼트만 잘해도 웬만한 질환에 이완될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우리 배경대학원님 운동 좋아하세요? 저 입 모양만 보면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운드가 안 나는. 아, 안 들리시나요? 아 이제 들려요. 아, 마이크가 좀 네. 멀어가지고 그랬나 보네요. 네네. 운동 뭐 딱히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예, 저는 취미로 그냥 헬스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면은 오래 하셨네. 꾸준히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하시고. 아, 예, 퇴근하고 짧게 조금씩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위주로 하세요? 저는 이제 그냥 그 부위별로 나눠서 네. 뭐 이제 뭐 가슴, 등, 하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분할로 해서 이제 하루씩 이제 돌아가면서 사이클 돌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디 운동하셨어요? 아, 오늘은 이제 라이브 강의랑 강의 좀 밀려가지고 아, 못하고. 네. 운동하다 보면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너무 개운한데 운동하러 가기 전에 이제 하러 갈 때 굉장히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억지로 막 끌려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 때 있으시지 않아요? 예, 항상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죠. 갈 때마다 가기 싫은데 막 그래서 저는 운동을 아침에 합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뭐 새벽 4시 막 이때 아니면 새벽 5시 이때 아예 첫 타임으로 이렇게 딱 끝내놔야 하루에서 정말 중요한 숙제가 마무리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다양하게 운동을 여러 가지 부분들 부하도 많이 걸어서 운동을 해봤는데 요새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무래도 중년이기도 하고 지금 근력을 막 키우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기능을 확인하는 거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형태 위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 위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운동에 투자되는 시간이 저는 한 40분? 우리 배경대학원님은 얼마나 하세요? 저는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웨이트 하고, 그다음 이제 유산소 이제 유산소 마무리로 이제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현 회원님이시죠? 네. 회원님이란데 얘기하니까 또 회원님이 나왔네. 강현 학우님 운동하세요? 주 2회 운동 PT 가고요. 네. 그리고 최소 2주에 한 번은 걷기 11km 넘게 걷기 참여하고 있어요. 걷기를 어느 무슨 동아리 모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는 부산에는 갈매길이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매길 걷기, 네,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제 시간 네, 가능할 때요. 네. 부산이요? 네. 생각해보니까 부산을 많이 안 가봤네 진짜. 울산은 좀 자주 갔었는데 부산은 간 적이 별로 없네. 부산 그러면 어떤 운동 하세요? PT는? 뭐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나요? PT는 이제 선생님께서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맞춰가지고서 네,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네. 피트니스 센터 가셔가지고? 네, 가면은 선생님이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께서 제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그날 그렇죠, 프로그램을 그렇죠. 조율해 주셔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아픈 데가 없었어야고 이제 그래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도 모르고 제가 또 아닙니다, 교수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팠던 데가 이제 살포시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가 뭐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여기 이 목 뒤에가 요즘에 많이 아파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목 뒤에가요. 그 누가 되게 열받게 하면 아픈 데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 이 경추 뒤쪽에 아틀라스부터 이제 시신경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 척수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여기 단단해지니까 이제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건데 뭐 최근에 뭐 무리하게 뭐 어떤
운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동은 한 적은 없고 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 그렇죠. 제가 요새 그 8주차부터 하는 제 실습 영상 보면서 제가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도 지금 뒷골이 막 땡기고 있는데. 우리 백윤기 학원님은 요새 좀 어떠세요? 이 교수님. 조가식 학원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물어보지 못하겠네. 아, 제가 이게 답변하겠습니다. 안 좋네, 이거. 교수님, 네.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실까봐 좀 조마조마했었는데요. 무리한 운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네? 무리한 운동을 해가지고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좀 달리기를 하는데요. 마라톤이요? 예. 부정에 아, 새해를 시작하니까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너무 무리를 했어요, 정말. 네. 그 왼쪽 무릎이 아프거든요. 무릎 그 앞쪽이 근육이- 아픈가요? 뒤쪽이 아픈가요? 앞쪽이요. 무릎 앞쪽 안쪽으로요. 앞쪽이. 예. 그 안쪽으로. 그래서 저 네. 침도 좀 맞고 그랬는데 네. 아직도 안 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 그 테이핑 부분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테이핑으로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실습하는 부분을 갖다 정말 한번 좀 이번에 한번 좀 배워가지고 한번 실습을 좀 해보려고요. 예. 좋죠. 진짜. 그리고 지금 왜냐면 그 근골격계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네. 제가 좀 잘 들어왔다는 부분이 왜냐면 그 현장에서 보게 되면 작업자분들한테 안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요를 하지 네. 실제적으로 그분들 아픈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분을 갖다 저희가 좀 다가섰을 때 그분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좋죠. 생각을 왜 문득 하게 되네요.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간의 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테이핑, 이게 키네시오 테이핑 자체가 얼마 안 하거든요. 거의 2,000원이나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진짜 네. 현장에 가서 어디 아프다 그럴 때 엉터리라도 붙여주잖아요. 물론 잘 붙여야 되는데 네. 엉터리라도 붙여줘도 굉장히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르죠, 그게. 네. 진짜 제가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은 테이핑 할 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테이핑을 최대한 잘 붙이면 좋겠지만, 이제 해부학적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붙이면 좋겠지만, 테이핑 잘못 붙여도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오히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자신감 없이 붙이면 되게 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도 자신감 있게 붙이면. 예. 예.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테이핑 할 때 같이 여러 가지 말씀드리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예. 예. 우리 조가시 학원님은 어디 안 좋으신 데 없으시죠? 저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온몸이 다 아프면 편찮으시면은 지금 연장을 할 게 아니라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거 교수님, 네. 저는 이 현장에 있으면서요. 네. 이 사람들이 이 근골격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프다고만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난 아파, 어디가 아파, 뭐 허리가 휘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킹할 수 있는 저 보니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인간공학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주신 몇 개 있으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나요? 촉진하는 거 다 나와요. 뒤에 이제 실습할 때. 뒤에요? 네. 8주차부터.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배워보겠습니다. 뭐 장난 그리고- 아닙니다. 아주. 예. 그리고 네. 저 보니까 김영남 씨랑 저 뒤에 네.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너무 얘기만 우리가 해서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소개시키고 학원입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김영남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참, 예. 제가 사실 낯을 좀 가려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가시 아우님하고 같이 지금 연장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나와 있어요. 잠깐. 얼굴 좀 뵙고 싶어가지고. 아유,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네네네. 김영식 학우님은 안녕하세요. 김영식 학우님은 안녕하세요. 김영식 학우님 안녕하세요. 아까 그 마동석 맞추신 분이시죠? 아까 대단하십니다. 여기로 네. 맞추신 분입니다. 예. 예.
지금 저기 마이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손생훈 학원님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 이거 봐, 뭐 부르는 대답도 안 하는데. 교수님, 네. 네. 그 사진이 안 나오는 분들이요. 네. 조관식 아우님하고의 그 관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를 마이너스를 해주세요. 저기 조관식 아우님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 백윤희 학원님 그런 거는 나중에 1대1 메시지로 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공개된 자리에서 하면 진짜 마이너스 못 주죠 지금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거 되게 민감해서 잘해야 돼요. 안 걸리게. 저는 교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학원을 위한 사람은 진짜 11시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교수님 예대한 사랑합니다. 학원 네? 사랑합니다. 같이 훅 치고 들어오는 존경합니다. 교수님 거기에 거기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예대한 학원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교수님이 인기가 많은 걸 어쩌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조관식 학원님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약간 지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보안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디오가 안 되는 게 막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갑자기. 저 조관식 학우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학기 때 이렇게 되니까 항상 그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틀리는 거는 용납을 못 하시고, 네. 상당히 정주행이신 분 같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보안상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조관식 학원님 저 최근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최근에 특히나 이쪽 부위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저는 무릎 이거 많이 걸어 다녀야 돼서요. 무릎이랑 뭐 이쪽이 좀 많이 아파. 근데 보니까 네. 우리 교환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요? 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요. 네. 무릎 쪽 해가지고 그 족저근막염. 족저근. 그쪽으로 예. 그래서 그럼 보행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항상 월초가 되면 저 피트니스를 끊는데 한 번은 못 갑니다. 우리 피트니스 산업을 부흥시켜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시네요. 등록만 하고 안 나오고 최고죠. 돈이 아까워요. 세일해서 끊는데 가지를 못하는데. 뭐 세일해서 끊어주시더라도 안 나오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시세 2억도 안 하고 돈 계속 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재등록하러 올 때 미안해하면서 오시잖아요. 아주 좋죠. 거의 뭐 운동화랑 다 없어집니다. 아까는. 저 심원기 학우님은 외상과 팔꿈치 바깥쪽 말고 다른 데 안 좋은 데는 없으세요? 거기 말고는 뭐 이렇게 안 좋은 데는 없습니다. 거기가 특히나 이렇게 그러시고. 네네. 우리 백영대 학우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저번 주 주말에 등산을 좀 하고 왔는데, 네. 내려올 때 무릎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야, 보니까 다 오늘 무릎이다. 오늘 이슈가 무릎이네. 이거 큰일 났네. 무릎이 어떻게 안 좋았어요? 내려올 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체가 아무래도 이제 하체 운동을 이제 좀 하더라도 네. 이게 조금 무리를 하니까 바로 통증이 오는 거 보니 운동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저 지금 방금 전에 학원이 이거 얘기할 때 얘기를 막을 뻔했어요. 운동을 좀 무리해서 하다 보니 통증이 오는 거 보니 나이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나이 많은 이거 그럴까봐 내가 깜짝 놀라서 막을 뻔했는데 운동을 잘못해서. 최근에 그럼 하체 운동은 루틴이 어떻게 돼요? 한 4일에나 5일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저는 지금 그 3가지로 사이클을 돌리고 있어서 네. 이제 3일에 한 번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매일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4일, 5일 정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체 운동할 때 어떻게 하세요?
뭐 딱 어떤 종목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아까 우리 강연위원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에 따라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스쿼트를 고정으로 일단 잡아놓고 하거든요. 네. 이제 중량을 이제 좀 올리고 싶어서 네.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이제 중량을 올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 90kg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좀 올라올 때 이제 무릎에 무리가 좀 많이 가는 편이라 90kg가 그 프리웨이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거예요? 프리웨이트로 하고 있어요. 아, 프리웨이트로 90kg 넘게 해요? 네. 체중은 몇 킬로나 나가시죠? 저는 70kg 나갑니다. 그럼 많이 드는 건데. 근데 보통 다른 거 보면은 하체는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다들 많이 들길래 응. 제가 좀 적게 드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그럼 스쿼트 운동하면 자극이 어디 가장 많이 와요? 허벅지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오죠. 네. 어디, 허벅지 어디요? 앞쪽, 예. 아, 네. 앞쪽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번에 근골격 관련해서 하시면서 좀 운동을 좀 생활화하는 어떤 분기점을 하면 좋을 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육이 타이트해지고 결합 조직이 계속 단축이 일어날수록 이제 감각기관이 소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대퇴 사두근 자체는 굉장히 압축적인 근육이잖아요, 그죠? 밀도도 가장 높고 4개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강한 힘을 쓰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가장 밀도가 높은 근육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느낌도 가장 크게 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스쿼트 하는 거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대부분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너무 형태 위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몸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잘 하고 계시니까 관절이라는 걸 안 다치시겠죠? 그죠? 그렇게 좀 체중에 비해서 고중량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좀 제대로 그런 것 좀 배우면은 제가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서로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쿼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무인도에 갇혔는데 제약 조건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운동을 하나밖에 못 한다고 하면 전 생각하지도 않고 스쿼트 하나만 딱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예단 아버님은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하시나요? 예, 숨쉬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적 미치겠네. 아, 숨쉬기 저기 말고요. 언제적이 아니고요. 제일 네, 중요한 게 그 코어이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이셨어요? 복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따로 이렇게 움직임 관련해서 하시는 거 뭐 있으신가요? 예, 현장에 일단 나가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뭐 안전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깨에 걸쳐지면서 계속 그 안전화를 신고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안전화를 신으시는 분들은 다 발바닥이 다 불편하실 거예요. 발바닥이 불편하고 네. 그다음에 비복근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일단 현장이 바닥이 고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메니스커스도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네. 예, 무릎 쪽에 오는 그런 그 영향들이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 현장에 늘 다니다 보니까 하루 일 마치고 돌아오면은 발바닥, 발목 그다음에 종아리 쪽이 많이 좀 묵직하죠. 이제 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스트레칭이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족욕을 좀 하는 편입니다. 따끈한 물에 족욕을 네.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그 크림 있지 않습니까? 마사지 크림 같은 거 네네네. 없을 때는 뭐 콩기름이나 들기름이나 그런 거 갖다가 발바닥에 뿌려가지고 막 문질러 비벼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심장은 가슴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동맥, 정맥 이렇게 리턴이 돼야 되는데 가장 먼 순환점이 발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발이 가장
순환이 좋아야 그렇죠. 결국은 우리 몸의 순환이 좋아지는 건데 네. 이게 뭐 안전화라는 그 명목하에 그냥 가둬놓고 거의 네. 뭐 방치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쪽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합니다. 어. 그런 편입니다. 그 하루에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수면 시간은 보통 한 6시간? 많이 자면 6시간, 짧게 잘 때는 한 3시간 정도. 왜 그렇게 못 주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업무를 마치고 오면 네. 일단은 뭐 강의를 일단 먼저 들어야 될 것이고요. 네. 강의 듣고 나서 또 이렇게 또 라이브에 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적으로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고 나면 어쩔 때는 뭐 1시, 2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눈 붙이고 또 다음날 일정을 또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5시나 5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면 따로 이렇게 시간 내셔서 뭐 수면을 좀 보충하거나 그거 좀 못 하시고요? 있죠. 뭐 따로 수면할 때 이제 가끔 뭐 일정이 오늘처럼 이렇게 일이 좀 비로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돼서 철수를 하는 네. 경우라든지 또 내지는 뭐 일의 일정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우님들하고는 다르게 현장에 이렇게 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네. 여유가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 좀 그때 좀 쉬고 뭐 휴일날 쉬고 이런 식이죠. 이게 제가 참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가 평상시에 몸에 긴장이 되게 많은데 잘 못 쉬다 보니까 휴식이 제대로 잘 안 되면 이제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네네. 또 예전 학우님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학우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게 좀 느껴지냐면 좀 너무 완벽주의자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그냥 막 어느 정도 선에서 딱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디벨롭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래서 시간이 막 새벽 2시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런 편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들들들 볶는다고 그러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대한 어떤 기준 레벨이 높다 보니까 뭐 남들이 아무리 잘했다 괜찮아 해도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 성취감이 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그냥 휘둘리는 거죠, 스스로가. 강연하고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말씀 다 하셨는지 알고. 그래서 이제 저기 운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완이라고 할까요? 뭐 전반적인 컨디션의 입장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가 찬물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36.5도의 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오는 거는 결국은 경직과 피로 누적밖에 없으니까 한여름에도 따끈한 물을 먹습니다. 땀을 계속 빼면서 피로 물질들을 계속 배출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뜻한 물 먹으라고 많이들 이렇게 좀 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능동적으로 좀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수면 시간이 그렇게 짧으시면 오히려 운동하는 게 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좀 이렇게 회복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검진 받으면은 혈관 나이 뭐 한 5년에서 10년은 젊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폐해도 제가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제가 그 강의 안에 넣어놨는데요. 아무튼 강연하고는 이럴 때 휴식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보충해야 되죠? 저마다 자신만의 좀 루틴이 있지 않나요? 저는 미라클 모닝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점심을 빨리 먹고 잠깐 뭐 낮잠을 취한다거나 중간에 약간 20분 정도는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적당량의 수면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확보가 안 될 때는 또 보충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 걱정되네요, 예대나고님. 그렇게 하루에 3시간, 6시간도 좀 적정선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3시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 자주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자주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야 정상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아무튼 제가 뭐 강의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거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게시판에다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좀 올리고 있으니까요. 가급적 제가 우리 학우님들 공부하시는 것도 많고 바쁘신데 제가 그렇게 올리는 컨텐츠가 너무 길면 부담되실까봐 가급적 짧은 거 위주로 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고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하는 라이브 강의실에서 관련된 내용 좀 같이 얘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 학우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도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저 혼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식 학우님 나가셨네. 네. 저 백윤기 학우님. 네. 조관식 학우님한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저기 보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아, 예, 저 나가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